안녕하세요. 지원지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두 번째 커리큘럼인 방구석 기출여행 교재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활용하면 좋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이드 영상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기출여행입니다. 그래서 표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미 이게 동아시아사고요. 이것이 세계사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교재 특징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 대상. 누가 이용하면 가장 좋냐? 당연히 개념은 최소 1회독 이상한 학생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예 개념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그래도 수능용 개념을 한번 저든 상관없어요. 저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것 한번 듣고 기출을 풀겠다 하는 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면서 다시 개념에 비어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 대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지울게요. 특징, 작년에도 제 거 교재 이용해 보셨던 학생들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는 직전 연도가 25학년도 수능이었잖아요. 작년 26학년도 수능 대비였으니까. 그래서 25학년도 60문항, 6구 수능 60문항에서 따로 했고요. 이 1부터 2사까지 선별을 했어요. 이게 대략 140문제 돼요. 동사, 세사 둘 다. 그래서 총 200문제를 이렇게 따로 교재를 제작해서 수업을 했어요. 판매도 하고. 그래서 기출 교재가 2권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이러면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고,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 24학년도까지랑 2025학년도 기출문제랑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부 합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보는 수능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사 세계사잖아요. 이 2015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2021학년도, 즉 2020년에 본 6월, 9월 수능부터입니다. 그래서 11학년도부터 작년 26학년도까지 6구 수능 오로지 평가원 기출 문제만 뽑았어요. 교육청은 안 골랐습니다. 6구 수능만 제가 전부 다시 보고 다시 선별했어요. 그래서 세계사는 222문항. 작년 것 중에도 작년 것도 2026학년도 6구 수능도 쉬운 건 다 빼고 딱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할 문제만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221문항이요. 그래서 6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꼭 풀어봐야 될 거, 어려운 거, 오답률 높은 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 쉽더라도 생소한 주제인 거 전부 다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권이면 다른 기출문제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교재는 이렇게 각각 222문항, 221문항으로 완벽하게 선별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설이죠. 해설. 진짜 해설 제가 직접 다 쳤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이제 제가 직접 쓴 해설입니다. 어디서 이런 해설을 써주겠어요. EBS 복붙한 거 하나도 없고요. 선지는 선지 따로, 문항 해설을 밑에 다 제가 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세계사도 보여드리면 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교과서 개념별로 다 정리를 했고요. 해설만 보고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전부 다 흐름 따라 풀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재 활용법은 또 이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한 전문합, 직접 제작 정말 한 땀 한 땀 다 다시 썼어요. 그리고 작년 해설 중에서도 확실히 기출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현우진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하나요? 현우진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알 텐데 기출은 보면 볼수록 새롭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올해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이 문제는 이런 키워드로도 풀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A의 키워드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올해 보니까 요 문제에 색다른 키워드도 다시 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교과서 내에 있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이런 키워드로도 풀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설들까지 제가 다 다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년 25학년도 수능까지 기출문제들 해설도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작년 해설들도 제가 다 전부 여러분 보기 쉽게 재편집해서 해설을 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해설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또 그리고 교재 활용법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하면 이제 교재의 특징 전부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과 구매처 알려드릴게요. 전자책은 동세사 모두 9,900원입니다. 여러분들 만원 넘지 않게 제가 구성을 했고요. 동세사 패키지도 있고 패키지는 5%인가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그래서 구매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 유튜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더보기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전자책 교재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 쌍사 기출 패키지도 있고요. 여기 동사 세사 기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교재 리뷰가 점점 쌓이고 있는데 다들 너무 좋은 말씀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기출 교재도 이게 종이책이 출간됐어요. 그래서 세계사 문제편 해설편 따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동아시아사도 이렇게 기출 해설편 문제편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교보문고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출교재는 저렇게 구매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외로 선생님 기출 한 권이면 다 되냐? 제 교재만으로 충분한가? 자신있게 답변 드리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올해 보니까 이제 쌍사 컨텐츠가 기존에도 별로 없었지만 올해 이제 마지막 해고 내년부터 통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통사 준비를 하시느라 동세사 컨텐츠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EBS는 당연히 동세사 기출교재 안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사설 업체들도 좀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인가 강사분들이나. 그래서 결국 남은 동세사 기출 문제는
마땡땡 또 자땡땡땡땡땡. 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두꺼운 한 1000문제짜리 있는 이 두 기출문제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좋아요. 아니 이 교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교재들의 문제점,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는 한 N수생이고 기출문제를 좀 여러 번, 평가원 기출문제는 한 작년에 한 4-5번 분석을 했어. 그렇다 하면 이제 좀 많은 문제가 담긴 이 교재들을 통해서 양치기를 해도 괜찮아요. 다만 올해 동세사 처음 하는 학생들, 뭐 내신으로 했다가 이제 수능 대비 처음 하는 학생들도 포함이에요. 아니면 이제 다른 과목으로 했다가 수능 동세사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걸로 기출문제 대비하는 건 너무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다 못 풀어요. sorry. 다 못 품. 그쵸? 대다수 학생들이 의외로 교재 한 권 끝내기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기 이거 대략 한 권당 1000문제인데 웬만한 학생들 잘 못 끝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 교재를 끝내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거 못 끝내면 괜히 자괴감만 들고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비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분석하지 않고 그냥 풀고 넘어가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첫 문제니까 이거를 좀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잡는다 해도 빨리 풀고 넘어가는데 너무 급급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분석을 못하는 두 번째 원인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청 기출이라든지 이전 기출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 평가는 정확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나 이전 기출 섞여 있으면 그냥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교육청과 이전 기출은 확실히 출제 경향이 다르거든요, 지금과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저 마땡땡이나 자땡땡에 이게 쓸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구나 하고 이 출제 경향이 많이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의 정확한 출제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하는 학생들,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더라도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저렇게 두꺼운 기출 문제집은 비추천합니다. 내가 만약 정확한 분석을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한 기출 문제를 한 4-5번 작년에 분석을 했어. 그렇다 하면 이거 사서 이제 양치기 해도 충분합니다. 그 이외의 학생들은 그냥 제 걸로 이거 제 거 교재 한 권 200문제짜리만 가지고 1년에 한 3-4번만 반복해도 수능에서 진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거 한 권 4-5번 보기도 여러분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여러 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요런 건 좀 비추한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교재 활용법 보겠습니다. 교재 활용법은 직접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동사든 세사든 활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사만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23번 문제인데 세계사. 이 문제를 풀어보면 투굴베그는 일단 문제를 읽어야겠죠?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굴베그는 단단악한 전투에서 가진이 왕조의 군대를 격퇴하여 호라산 일대를 장악한 방면 이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파한을 점령하였다. 우리가 뭐 들어본 건 이스파한 정도? 사파비 왕조 수도인데 투굴베그 뭐
단단악한 전투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즈니 왕조는 있죠. 근데 가즈니 왕조로 시기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즈니 왕조는 한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있으니까 사료의 시기가 요 정도 되겠다라는 힌트 정도는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한 그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요즘엔 기본적으로 독해가 돼야 돼요. 이 독해의 기본은 이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누구고 이 여기서 나온 그가 앞에 누구와 연결되는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그는 투글베그예요. 그래서 투글베그는 가의 알카임 1세의 요청에 따라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부하의 왕조를 추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하였다. 이후 투글베그는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누구한테? 알카임 1세에게서부터. 여기가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배울 때 아바스 왕조가 부하의 왕조가 침략하는 바람에 이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와서 부하의 왕조를 축출하고 그 다음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요 개념 기억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힌트를 통해서 이 투글베그가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셀주크 티르크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다만 그 셀주크 티르크랑 아바스 왕조가 동시에 등장하니까 이 셀주크 티르크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부하의 왕조를 축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알카임 투글베그는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면 이 셀주크 티르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도가 바그다드인 가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물이다. 아바스 왕조나 셀주크 티르크도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존재했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아바스 왕조다. 투글베그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이 사료를 통해서 셀주크 티르크인 건 알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아바스 왕조는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은 건 티무르고요. 티무르 왕조. 데부시름의 제도는 오스만 제국. 이스마일 1세 이에 수립된 건 이스판이고요. 이스판이 아니라 사파비 왕조.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럼 정답 3번이요. 자, 풀었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그래서 이 주제는 뭐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주제는 아바스 왕조와 셀주크 티르크의 관계예요.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 이 키워드는 정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어떤 걸 보고 이 문제의 정답을 골랐는지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가의 키워드를 써보면 바그다드.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쁘게 이쁘게 쓰면 좋지만 그래 어느 정도 이쁘게 써봅시다. 가는 바그다드. 그 다음 왜 셀주크에게 이렇고 다음 그 셀주크 티르크의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칼리프 부하의 왕조 축출하고 칼리프 왕조. 그다음에 칼리프. 이건 누구예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죠?
숱한 칭호 부여받음. 누구한테? 아바스에게. 이렇게 정답의 근거까지 써주면 됩니다. 다음 밑에 포인트는 내가 여기서 놓친 부분, 아니면 알아가야 될 부분, 아니면 왜 이렇게 숨이 차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써주면 됩니다. 아니면 뭐 낚이지 말아야 할 부분, 이런 거 써주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아바스와 셀주크의 관계 정리해두기.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제 해설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아바스 왕조의 키워드였고요. 요 초록색 부분 실제 셀주크 트르크의 키워드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그 다음 선지도 전부 다 맞게 분석을 했는지도 확인하고요. 여기서 빠진 부분, 내가 분석한 거랑, 그러니까 다시 학생분들이 스스로 분석한 내용이랑 제가 분석한 거랑 비교해서 빠진 게 있는지, 빠진 게 있다면 제 분석한 것 중에서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부분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제가 분석하고 제가 다시 푸니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다,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제 거 해설 보고 추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사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서운해할 것 같아. 그래서 동사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2번 문제고요. 재작년 6월 모의고사 3번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건이 변하여 9년으로 되는 까닭한다면 곧 9년의 폐해가 생겨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본건제와 9년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처음 들어본다, 이거 하지 말고 다시 개념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본건의 폐해는 권한을 아래에 둔다는 것이고 9년의 병폐는 반대로 위에 놓는다는 것이다. 즉 본건은 권한을 아래 제후들에게 준다는 얘기고 9년의 권한은 반대로 위에 왕에게 둔다는 것이죠. 이에 9년에서 다시 본건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사람들은 진이 제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망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소리다. 설령 본건을 했다고 하더라도 망했을 것이다. 만약 성인이 있어 본건의 의도로 9년에 담는다면 천하는 치세가 될 것이다. 즉, 자, 이 사료의 기본적인 주장은 뭔가요? 본건의 병폐는 권한 아래 둔다는 것이고 9년의 병폐는 반대로 위에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건도 병폐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9년도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진나라는 뭐 때문에 무슨 제도를 선택했어? 진나라는 9년제를 실시했는데 진나라는 9년제를 실시했으니까 제후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겠죠. 본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진이 본건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해요. 근데 진나라는 본건을 했을 거라도 본건을 실시해도 망했을 거래. 진나라는 뭘 해도 망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있어서 본건의 의도를 9년에 담는다? 본건과 9년을 하나로 합친다? 이건 무슨 제도일까요? 군국제죠. 그래서 이 군국제를 시행하는 배경을 이 사료는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요? 위에서 본건도 비판해, 9년도 비판해. 뭐 진나라는 9년이든 본건이든 어떤 거든 실시해도 명명했을 거야. 왜냐면 본건이나 9년 그 자체로 모두 다 결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본건의 의도를 9년에 담는다. 본건과 9년을 합치겠다. 군국제를 시행하겠다. 이거 누군가요? 한 고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군국제가 시행된 배경을 조사한다. 견당사는 7세기부터 9세기 일본에서 당나라 문물 수용을 위해서 파견했고요. 만리장성 축조는 최초의 진나라에서 흉노 견제를 위해 축조를 했죠. 병로 분리 정책의 목적,
신분 이동 금지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 농민들의 신분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합니다. 예수의 선교사 활동.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배운 예수의 선교사는 딱 2명 나와요. 마테오 리치와 제가 더워서 이따 창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그 경적 소리가 계속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군국제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쁘게 써볼게요. 저도 한고조의 군국제. 본건의 병폐는 권한을 그리고 9년의 병폐는 열심히 예쁘게 써보려 해도 글씨가 영. 병폐는 권한을 위에 둠. 이 말은 즉슨 본건과 9년 비판. 그리고 결론. 본건의 너를 9년에 담았다. 이거는 본건제 플러스 9년제인 군국제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두면 되고, 나라면 여기서 알아가야 될 건 군국제의 자세한 의미, 라고 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제 해설이랑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진시황태. 그리고 그 키워드가 되는, 사료에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 밑줄을 쳐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푼 건 위에만 쳤네요. 그러면 제가 제 해설에는 요 밑에까지 쳤으니까 요 밑에는 빠졌으니까 추가를 해보고요. 이럴 때 이왕이면 다른 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가하는 건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샤프나 검정색 볼펜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새로 제 거 해설과 비교할 때 새로 추가하는 부분은 빨간 펜을 사용하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기출 분석도 제 거 해설과 크게 크게 다른 바가 없고, 오히려 다시 방금 풀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썼죠. 그리고 군국제의 자세한 의미 알아두기, 정확한 개념의 의미를 알아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까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출은 이렇게 분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OT 얘기만 꽤 길겠네요, 30분 동안. 이제 이렇게 됐고, 마지막 5번인가요? 6번 강의. 개념 강의가 이제 거의 끝이 나요. 개념 강의가 3일절 대로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도 촬영할 겁니다. 기출 강의는 작년에 보니까 딱 4주면 돼요. 그래서 그 동세사 각각 50문제씩 총 220문제니까 대략 한 5, 60문제씩 한 단원씩 하면 돼. 그래서 동사는 1, 2단원 합쳐서 하고, 여기 단원별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1주차, 이게 2주차, 이게 3주차, 이게 4주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세계사는 딱 4단원이기 때문에 1, 2, 3, 4주차로 이렇게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절까지 개념 강의 마무리하고
한 주 쉬고 3월 그러면 셋째 주인가? 볼게요 달력을. 한 3월 14일, 15일 그 주 주말부터 다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기출은 한 달이면 4주면 총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4주 분량 한 주에 50에서 60문항. 이게 단원별로 끊는다 했죠? 단원별. 그리고 그래서 동사, 생사 각각 한 가지씩 업로드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한 주에 5, 60문제를 다 풀어야 되나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학습 상태에 맞춰서 나는 막 국영수 지금 4등급 5등급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사탐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막 하루에 겨우 공부할 시간 30분밖에 안 나와. 특히 고3 현역들은 학교까지 가면 진짜 시간 없죠. 그러면 뭐 하루에 나는 10문제밖에 못 풀겠어. 그럼 10문제만 푸세요. 10문제만 풀고 차근차근 풀어. 그러면 10문제면 잠시만 계산해보면 20일이면 대략 풀죠. 20일. 한 달이면 풀겠네요. 근데 나는 뭐 한 주에 5, 60문제씩 푸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되나?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10문제면 일주일에 5, 60문제구나. 얘를 잘못 들었네. 나는 막 그래 하루에 10문제인데 막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동시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20문제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만큼만 맞춰서 따라오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나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볼 수도 있어요. 6, 7월에 보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볼 겸 이제 미리미리 찍어 놓는 거니까 굳이 제 속도에 맞춰서 올 필요 없고 여러분들 학습 수준에 맞게 해서 이게 잘 따라와 달라. 예시를 잘못 들었지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여러분들? 내가 개떡같이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결론 내가 강의 올리는 속도에 따라서 따라올 필요 없다. 여러분들 뭐 하루에 한 문제든 뭐 일주일에 10문제든 상관없다.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다만 미리미리 빨리빨리 꾸준히 할수록 좋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이책도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 책에서 얘기를 안 했네. 오늘이 지금 며칠이지? 2월 15일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설 연휴예요. 그리고 16, 17, 18이거든요. 설 연휴 끝나는 그 주쯤부터 그 종이책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종이책은 교보문고에서 이번에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진짜 내가 센스 있게 이번에 문제편, 해설편 구분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걸 한 권으로 하면 대략 이전처럼 한 5만 원대가 할 텐데 이게 구분해 놓으니까 한 권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또 구분을 해 놓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문제편만 종이책으로 사고 해설은 PDF로 사서 PDF는 종이편 문제편 그러니까 문제편 해설편 한 권이 9,900원이거든요.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제편만 종이책으로 풀고 해설은 PDF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해놨어요. 또 여러분들 채점할 때 문제편 해설편 같이 쓰면 엄청 불편하다고 많이들 하니까 채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분해놨고 또 여러분들 또 비용적인 면에서 또 한 권만 또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재정적으로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대략 뭐 기출 교재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출 강의 시작하면 OT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개념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아시겠죠? 지칠만 하죠, 여러분들. 확실히 저도 학원에 있으면 2월 이후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힘들면 진짜 못하겠어. 진짜 오늘 너무 못하겠으면 그 하루만 딱 쉬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틀 안 돼. 딱 그 하루만 쉬고 다시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습관 들면 안 좋으니까 진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만 쉬세요. 여러분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여러분 조바심 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걱정 않고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것도 학생분들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까 어쨌든 컨디션 잘 관리하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추운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좀 따뜻해지긴 하지만 환절기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면서 또 꾸준히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안녕.